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입니다.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마지막 칼럼을 쓰셨죠. 네, 잘 읽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칼럼리스트 또 작가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하여튼 신문 칼럼은 안 쓰신다. 예, 너무 힘들었어요. 네, 신문 칼럼 힘들죠. 네. 체력적 소모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원고료는 조금이고. 자, 프랑스에 계시다가 네. 택시 운전사 또 뭐 이주민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직업을 가지셨죠. 네. 그게 바로 한겨레 신문사. 예, 한겨레 신문 편집기획위원으로 시작을 했죠. 네. 네.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했습니다. 동안. 네, 그러니까 퇴임할 때까지. 네네. 한겨레 직원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지금 창간 일에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한 것 같다 이런 진단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김만배 씨의 돈을 유력 네. 편집 간부가 네. 편집국장 바로 밑에 있는 분인데 네. 처음엔 6억이라고 그랬다가 자고 나니까 네, 9억. 그것도 좀 3억이 늘어났어요. 네, 그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규정하세요? 글쎄요. 이게 참 그냥 개탄스럽다라는 말로 하기에는 그런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게 정말 특히 한겨레가 이런 상황이 처하는, 이게 좀 총체적으로 좀 성찰이 필요하다. 점검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한국 사회가 배금주의가 워낙 네네. 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의 주인이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네네. 이게 완전히 그냥 아무리 토양이 그런 토양이라 하더라도 기자가, 그것도 국민주 신문의 한겨레 기자가 이런 지경에 떨어졌다라는, 이것은 정말 어떤 이 한겨레 신문도 물론이지만 언론계 전체가, 그렇죠. 중앙일보, 한국일보, 네, 채널 A까지 네. 나왔는데요. 더 있겠죠. 아마. 네. 다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 워낙 그동안에 기레기니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런 상황을 정말 총점검하는 그런 시기로, 흔히 이제 신문을 일컬어서 사회의 거울이다. 거울이다, 또 공기다 이런 네, 말도 공기다. 합니다. 공적 네. 그릇이다. 네. 그래서 진실과 공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존재 이유기도 존재 하고요. 이유죠. 네. 근데 이것이 그야말로 너무나 그 사적 이익도 그야말로 너무 아주 안 좋은 그런 면으로 이렇게 불거진 이 상황을 정말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특히 한겨레 신문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자 일면에 한국일보도 사과 광고를 냈습니다. 저 공고를 잘 읽었는데요. 진솔한 태도도 보이고. 근데 한겨레가 며칠 전에 발표했던 사과 공고문을 보니까 똑같이 일면에 실었던데, 대표이사가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는데 임기를 다 끝나고 그러니까 말은 사퇴라고 하는데 임기 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정말 철저한 반성 이런 게 있을까? 그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추스리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우선 이제 흔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국민주라는 이런, 그러면 이제 주주들의, 신문의 주인인 주주들의 의견이나 채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어떤 방안에 담겨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내 구성원의 움직임, 반성 이런 그 자체로
그 내부만으로는 지금 이것이 수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수습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역시 이제 제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내 구성원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래도 어떤 자정 능력이 이걸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내 구성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외부라기보다는 이제 주주들이 네. 또 독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부 참여는 보통 다른 데서도 정부 섹터에서도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걸 하는데 네. 보통 들러리로 세우기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 저는 의문이 네. 어떤 기자 아주 중량감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기자가 9억 원이라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 빌렸다고 말하지만 뭐 차용증도 안 썼고 이자도 안 갚았고. 그러면 뭐 정치인 부패나 다른 뭐 기업인 부패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자체가 취재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겨레에서 이런 움직임은 안 보이거든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지 봅니다. 않나요?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그 기자가 한겨레 신문에 쓴 기사들이라든지 네네.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걸 독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시점에는 어떤 상황에 이런 글을 썼고 이것이 이제 김만배 씨한테 돈을 받은 거하고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그것을 독자에게 알려야 되고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아일보가 2022년 3월에 네. 어떤 기자가 김만배 씨한테 6억을 받았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네네. 이미 10달 전인데 대선 전이었죠. 그때 이미 그런 소문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겨레 다른 뭐 편집관분은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기자가 돈을 받았다는 걸.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정도 안 되고 이를테면 신고도 안 되고 모른 척하고 10달 동안 올 수 있죠? 그건 같은 구성원이었다니까요. 그 내부 사정은 제가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돈 받은 기자가 사회부장을 했는데 네네. 후임 사회부장이 알고 있었다. 네, 그 작년 얘기를 3월부터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직 사퇴를 시켜놨다고 하는데 네네. 글쎄 그래서 해결되는 건가? 이건 약간 총체적이다. 더 심각한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죠. 네. 뭐라고 제가 뭐 말씀 곤란하시면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 기자들이 출입처에 등록돼서 이제 취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 뭐 이를테면 뭐 시민사회 단체가 출입처인 경우는 없고 경찰, 뭐 검찰, 뭐 정부 부처들인데 이 똑같은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모든 언론이 출입처에 다니고 똑같은 소스의 기사만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입처를 갖지 못하는 이를테면 소외된 사람들이나 약자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올 기회가 별로 없고요. 저는 그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출입처 제도라는 이런 것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그대로 그냥 이어져 온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신문 제도 기자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 출입처에 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불가근 불가원 이게 이제 무너지는 취재원과 이 르몽드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접촉과 거리라는 접촉하면서 거리를 둬야 된다. 근데 끊임없이 이제 일상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거리에 두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러니까 뭐 대접도 받고, 같이 골프 치러도 다니고 이런 일들이 그게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특히 아닌가요? 이제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그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진보적 대중지 뭐 진보적 정론지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신문하고 큰 차이가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상적인 그런 돌출되는 마치 파도 치는 그 파도의 모습만 보이게 되고 그 밑에 흐르는 어떤 그 조류의 흐름이나 이런 것은 접근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진보적 정론지로서 꼭 그렇게 출입처 방식으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그 출입처 방식에 의해서 사회 운동이나 그 사회 변화의 현장하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뭐 사회 운동은 아니라 치더라도 네. 그냥 정말 그러니까 뭐 발언권 없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있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쪽에 기자가 가 있지 못한 상황이죠. 네. 또 하나는 뭐 한겨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조 출입 기자들. 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김만배 씨가 법조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법조 출입 기자들의 일탈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 주로 이제 검사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기자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쪽에 무슨 부패 사건인데 어느 틈에 자고 일어나 보면 이재명 뭐 당시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과 관계된 부패 사건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기도 하고 네네.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이런 게 다 그런 먹이사슬 구조 뭐 무슨 접대 구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셔요? 특히 이제 저도 그 법조 출입 기자는 네.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쌓여져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겨레의 경우에도 그 문제가 다른 신문보다는 좀 덜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덜할지 모르겠으나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을 보건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접촉하고 일상을 같이 하고 밥 먹고 그러면 그 문화에 젖게 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 그 진실만을 밝히고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그 정신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이제 퇴색할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 그런 문화에 젖어 들어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라기보다 이 계기로 그 출입처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꼭 발언할 기회가 준다면 저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은 네네. 내용입니다. 네. 출입처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또 하나는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우리 사회가 이를테면 좀 덜 부패하거나 네네. 또는 앞으로 좀 나아가거나 약자도 좀 숨쉬고 살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많이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부패를 막기 위해서도. 근데 언론인까지 이렇게 부패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걱정인데. 맞습니다.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결국 뭐 시민의 눈이죠. 결국 네. 시민의 눈이고 시민의 비판적인 눈이고. 그러니까 앞서 신문이 이 사회의 거울이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신문에 나타난다는 것도 있지만 신문의 지형 자체가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까지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비판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 조제프 메스트로의 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보를 가진다. 네. 근데 저는 신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자기 수준의 신문을 갖는 거고. 언론. 네. 언론도 마찬가지고. 가령
뭐 이를테면 오창익의 뉴스 공감 같은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이 좀 시민들이 귀 기울여 주고 네, 이래야 그럼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면들이 네. 그렇지 않고 뭐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런 거에 이제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데 신문이 무엇으로 먹고 사나? 언론이 지금 현재 네, 주로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르몽드 신문 같은 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구독자들이 시민들이 내는 구독료가 전체 운영의 45%.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 55%. 그래 그 당시에 그 르몽드에서 50대 5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겉으로 내놓은 숫자는 뭐 20대 80 이렇지만 거의 0대 100으로 보거든요. 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구독료가 차지하는 게 그만큼 시민들이 신문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제가 여러 회사의 신문 발행 부스를 아는데요. 네네. 가톨릭 평화방송이 발행하는 평화신문 네. 유료 부스보다 적은 일간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평화신문이 되게 많이 발행하기도 하지만 일간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고 신문을 보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특히 유튜브가 이제 막 번성하면서 오히려 그 신문 구독자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도 참 언론 지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선생님과 나눈 얘기는 단순히 언론을 비판하자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선생님 칼럼을 신문에서 못 보게 된 건 좀 아쉽지만 또 저희 방송에는 계속 나오실 테니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